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수화설비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권 책의 173페이지, 17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장치와 송수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동장치는 수동식 기동장치와 자동식 기동장치는 감지기에 의한 이제 작동이지요.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가속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소화액체 혼합장치를 기동하죠. 또는이죠. 그러니까 현장에는 대부분의 그 밸브들이 그 조작에 의해서 이제 작동, 열고 닫는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고, 아주 가끔 이제 수신기나 제 판넬을 통해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대부분의 밸브들이 직접 조작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항공기 경납구에 설치하는 보수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고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가장 가까운 곳 또는 그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 감지 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한다. 이게 이제 항공기 경납구는 특수한 장소니까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식 기동장치도 2가지가 있죠. 감지기 작동에 의한 것과 배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해서 연동해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의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교차회로 방식 이외에도 그 더블 인트로 방식이나 이게 이제 논 인트로 방식보다 이제 감지 기동 방식과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기동 방식 2가지가 그 3가지가 있다 있죠. 근데 우리는 스프링클러는 이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수화 설비는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현장을 보지 못하고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석유화학공단에는 포 헤드 설비 또는 포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에서 설비 이 2가지 포 헤드 설비,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 포 헤드 설비 대부분이죠. 여기에 기동 방식이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감지 기동 방식은 신뢰성이 약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포 헤드 설비의 그 기동 방식이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 방식을 채택해서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책에도 천장에 이제 배시형 헤드의 기동 헤드 사진과 포 헤드 설비가 있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시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포 헤드가 아닙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빨리 작동돼야 되겠죠. 경계 면적도 20평방미터 이하로고 헤드의 작동 온도도 좀 낮은 온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자동경보장치의 기준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겠죠. 송수구도 스프링클러나 옥내전 수화전 송수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만 이제 한번 체크해보세요. 송수구, 그리고 주배관의 그 구경,
압력 범위는 스프링클러는 표시하게 되어 있고 옥내수 화재는 표시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는 또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마 해야 됩니다. 송수 압력 소방대를 위해서도 소방대가 현장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얼마 정도의 송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동일하고 이것도 동일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다르게 추가를 했죠. 압축 공기보수화 설비를 스프링클러 설비로 보조 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 공기보수화 설비 자동으로 공급된 장치에 송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송수구입니다. 송수구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흡입기 혼합기죠. 혼합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펌프 쪽을 1차측 헤드나 이 뭡니까 방수구 쪽으로는 2차측이죠. 근데 이 송수구는 1차측에 연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송수구는 순전히 소방대가 활용하는 설비죠. 그러면 소방대에서 싣고 온 소화액제는 100리터, 200리터입니다. 조그맣게 싣고 오고 물의 양도 3000리터, 4000리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많은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중개 송수를 한다든지 또는 소화전, 공장에 있는 소화전을 점령해가지고 흡입을 해서 막 대량으로 보내겠죠. 대량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1차측에 연결해가 물만 보내면은 이제 펌프가 흡입돼서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2차측에 연결을 한다면은 여기 연결한다면은 물만 보내가 될 일이 아니죠. 펌프는 폼맥은 흡입이 안 되니까 그죠. 당연히 이 소방대는 조그마한 펌프 그 포수 액체를 싣고 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량의 송수를 해야 되는데 현장의 탱크 폼을 흡입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1차측에 해야 되죠.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도 1차측에 연결했죠. 그리고 여기도 1차측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자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송수구의 연결이 폼 탱크의 혼합기에 1차측의 연결에 2차측 연결에 어디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는 자 보시면은 자 현장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여기 송수구입니다. 집합관에 연결되어 있죠. 집합관에 공사하기 쉽게. 그러면은 자 이렇습니다. 이 집합관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2차측에 연결한 겁니다. 2차측에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집합관에 연결해 놨죠. 집합관에 연결해 놨면은 여기에 2차측에 연결해 여기서 이제 집합관에가 선택 밸브로 많이 설치되겠죠. 여기에 송수구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도 모르고 이제 소방차가 이제 물만 잔뜩 보내면은 이게 물만 보내면 불이 더 확산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과서니까 화재안전 기준을 떠나 화재안전 기준에는 어디에 연결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이제 물만 송수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